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어 수업을 하겠는데요. 이 히브리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는 결코 어려운 언어가 아니에요. 뭐, 이게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어를 난이도로 따지게 되면은 상중하 가운데서 중. 그렇게 쉬운 언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언어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이 알파벳이 우리에게 숙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알파벳 숙지. 그래서 알파벳을 어떻게 잘 숙지하고 읽고 쓰느냐에 의해서 히브리어 수업이 또 히브리어 어떤 성패가 갈라진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개의 알파벳 가운데서 첫 번째 알렙입니다. 알렙. 그 다음에 벳. 그 다음에 뒤에도 같이 이제 벳이죠, 벳.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알파벳이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점이 있고 점이 없죠. 그래서 위에는 B니까 그냥 벳. 자연스럽게 그냥 벳. 밑에는 벳. 그래서 이런 구분이 있다. 점이 있고 점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기멜 또는 김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달렛. 해. 바브입니다. 바브. 그 다음에, 요건 자인. 그 다음에 요거는 헤트인데 이게 가래를 내뱉을 때 하는 어떤 그런 발음 있죠? 그냥, 헤트. 그 다음에, 테트. 요드, 카프, 하프. 카프도 여기 보면은 점이 안쪽에 있고 점이 없어요. 그래서 카프 같은 경우는 키역으로 발음돼. 카프. 밑에는 보면은 하프.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라메드. 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맴.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사메흐입니다. 사메흐. 그 다음에 아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폐, 한글로는 폐 똑같지만은 하나는 점이 있고요. 점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는 폐는 그냥 폐, 자연스럽게 그냥 폐. 밑에는 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알파벳은 짜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짜딕. 다 좋습니다. 짜데.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코프. 자, 그 다음에 래쉬입니다. 래쉬. 자, 그 다음 단어 보게 되면은 하나는 씬. 발음이 씬이에요. 씬 했지만 그냥 씬. 좀 강하게 씬. 그 다음에 쉰.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 또 자세히 보면은 점이 왼쪽에 있느냐, 점이 오른쪽에 있느냐. 똑같은 알파벳인데도 점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음에 따라서 하나는 씬, 하나는 쉰. 자, 마지막 알파벳이 타브에 타브. 뭐 타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 22개 알파벳 가운데서 여기 보시면은 끝글자라는 게 나와요. 끝글자. 여기도 끝글자. 그래서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 가운데 끝글자가 5개 있어, 5개. 끝글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같은 알파벳. 자, 여기 보세요. 맴에 음가를 보게 되면 미음이에요, 미음.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맴이라고 이야기할 때 한글입니다, 한글인데, 우리 한글에서는 미음이 여기에 미음, 여기 미음 똑같아요. 근데 끝글자라는 이야기는 한 단어에서 요게 종성이라고 종성. 요건 초성. 처음 시작하는 알파벳하고 종성. 이 종성을 이야기할 때 끝글자다. 그렇게 끝글자. 그래서 단어에서 끝글자가 종성이 초성이라든지 중성, 두 번째 오는 것과 달리 적어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럼 예를 들게 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한글을 예를 들어서 미음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맴 자체가 뭐 이렇게 적는다든지. 그래서 똑같은 미음임에도 불구하고 요거하고 요거 적는 글씨체가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끝글자는 이야기는 여기 눈 같은 경우도 니은인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눈 같은 경우도 여기도 초성이에요, 초성. 이거는 끝에 끝나는 거, 종성.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는 니은이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니은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니은과 니은, 음가에 있어서는 똑같은 니은임에도 불구하고 적는 모양이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적는 모양이 다르다. 그러니까 적을 때는 좀 달리 적어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끝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끝글자에 해당지어지는 이 합 끝글자, 맴 끝글자, 눈 끝글자, 폐 끝글자, 짜대 끝글자, 5개의 끝글자는 앞에 봐요, 이게. 끝글자 앞에 보면 하프죠, 하프. 여기가 하프야, 하프. 아,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하프하고 똑같은 음가인데 초성과 그 다음에 중성, 뭐 좋아요. 초성인 경우는 또 종성이 아닌 마지막 알파벳이 아닌 경우는 요렇게 적어주고, 마지막 알파벳은 요 음가를 요거 대신에 요렇게 적어줘라. 그 이야기예요. 맴도 마찬가지. 맴도 초성에는 요렇게 적어주고 종성에는 똑같은 미음임에도 불구하고 맴을 요런 모양으로 적어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끝글자가 5개입니다. 5개. 5개인 끝글자를 포함시켜서 이 전체적인 알파벳이 22개의 알파벳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알파벳은 보면은 여기 알렙 같은 경우는 무성이다. 아인 같은 경우도 무성이다라는 이야기는 음가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음가가. 그럼 음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발음할 때는 알파벳인 모음에 의해서 발음이 되어지게 되죠. 자, 예를 들게 봐요. 가나안. 가나안 같은 경우가 이게 알파벳,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가나안이라는 이 단어는 이것을 가리켜서 음절이에요. 음절. 한 음절, 두 음절, 세 음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운데서 이 음들의 시작은 자음, 기역과 아라는 모음에 의해서 합성되어져 있는 하나의 음절이 되는 거죠. 음절. 자, 그래서 이것이 음가가 없기 때문에 알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알렙이라는 단어가 오고 뒤에 아라는 모음이 오면 그냥 읽어줄 때는 그냥 아로 읽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렙이란 이 음가가 없는 이 단어 뒤쪽에 에라는 모음이 오게 되면 그냥 에라고 읽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성이 없다, 음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개의 알파벳은 음가를 가지지 않는 알파벳이다. 그 이야기예요.
또한 이 알파벳을 가지고 히브리어는 숫자를 이제 쓰고 있어요. 숫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숫자는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 있죠?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안 쓰는 게 아니고 사용해요. 많이 사용하는데 이 히브리어 자음을 가지고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쓰는 경우는 많이 그렇게 많지는 않게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히브리어 시편 같은 경우가 아라비아 숫자로 150편, 145편 이렇게 만약 된다고 가정할 때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알파벳, 예를 들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시편 32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시편 32라고 이야기하는 슐로시 무슈타임이라는 어떤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게 아니고 30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보면은 라합니다. 여기 30. 이가 뭐냐? 벳. 그래서 이 시편을 이야기할 때 30이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라메드 벳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곳에서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알파벳은 숫자도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129 같으면은 이거는 100 플러스 20 플러스 9 이래 돼요. 그럼 100에 해당되어지는 게 뭐냐? 코프. 그래서 100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코프. 그 다음에 20에 해당되어지는 게 뭐냐? 카프. 9에 해당되어지는 게 뭐냐? 테트. 그래서 코프, 카프, 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를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히브리어 자음으로 숫자를 히브리인들은 사용하더라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알레프, 벳, 벳, 기멜, 달렛, 해, 바브죠, 바브, 자인, 헷, 테트, 요드, 카프, 하프. 이것도 하프 그 글자 라메드, mem눈, 사메흐, 아인, 페, 짜데, 코프, 레쉬, 신, 쉰, 타브.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명칭을 알렙, 벳, 기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것이 음가가 있어, 음가. 자, 요렇게 생긴 거를 이제 알렙이라 그러고 요렇게 생긴 거를 벳이라 그러는데 음가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글에서 알파벳 이게 명칭이 기역이에요. 기역. 자, 요거 봐, 요건 니은이에요. 니은. 요거는 디귿이에요. 디귿. 자,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생긴 거, 요게 명칭이 기역이에요. 기역. 자, 요렇게 생긴 것이 명칭이 베트. 요렇게 생긴 것이 니은. 명칭은 그렇지만 읽으려면은 반드시 모음이 필요하죠, 모음. 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기역에
기역에 요것에 아가 붙게 되면은 가가 돼. 가. 자, 여기에 기역에 오가 붙게 되면은 고라고 이렇게 고. 자, 여기에 기역에 애가 붙게 되면은 개라고 이렇게 개. 기역이라는 명칭, 이 명칭에서 읽으려면은 반드시 모음을 가져오는데, 이 기역의 음가, 기역을 발음해주기 위해서 가져오는 자음이 이 명칭에서 이걸 초성이라고 초성. 알파벳에서 처음 알파벳.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봐, 여기 벳 같은 경우가 비읍이죠, 비읍. 비읍이니까 비읍. 기멜이죠, 기멜. 기멜에서 기역이죠, 기역. 달렛이 달렛. 달렛에서 디귿. 해에서 히읗. 바브라는 이 명칭, 요렇게 생긴 것이 비읍이라는 음가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헤트죠, 히읗. 테트도 티귿. 카프, 키역. 라메드라는 이 명칭, 요 명칭에서 가져오는 게 리얼. 맴도 미음, 눈도 니언, 그 다음에 패도 피역. 초성을 가지고 초성. 자, 봐요.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해서 발음하듯이 히브리어는 예를 들면 이게 봐요. 요렇게 생긴 것이 벳이 벳. 이 벳이 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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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이 음가를 가져올 때는 뭐요? 처음 초성. 맞죠? 그럼 이게 비읍이야, 비읍. 자, 여기에 모음, 히브리어 모음 우리 좀 이따가 배울 건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모음이 아모음. 자, 요것이 그러면은 요게 벳이라는 이 알파벳이 음가가 비읍이고 아니까 어떻게 읽어져요? 바를 바. 자, 그렇게 읽는 거야. 자, 요거 봐요. 다시. 베트라는 이 단어, 알파벳이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이야, 이. 그러면은 벳에서 이니까 뭐요? 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어 자음 다음에는 반드시 모음이 온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읽어 나가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히브리어는 적는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봐요. 이 알렙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우리 한글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적어 나가요. 자, 그러면은 알렙 같은 경우가 어떻게 적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알파벳은 인쇄체. 활자로 나오는 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느냐 이런 이야기 자체는 그것이 논쟁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우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쇄는 그냥 활자니 활자. 그렇지만 우리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인쇄체가 있고 필기체가 있어요. 필기는 그야말로 이제 따라서 적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필기체 같은 경우는 요 순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쇄체 같은 그게 없는데 우리가 필기체와 인쇄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학계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구태여 또 적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인쇄체를 가지고 필기체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혹자는 이렇게 적어야 된다, 혹자는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어 오니까 아마도 알렙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자, 자연스러운 것은 이쪽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제 적어 나오는 게 맞을 거라는 이야기. 그래서 보면은 알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알렙 자 보여? 하나, 둘, 셋 이렇게 적는 게 이제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이 어떤 데는 뭐 이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글씨체 가운데서 명조체가 있고 필기체가 있고 신명조가 있고 뭐 여러 필체가 있듯이 히브리어도 그런 필체가 있어요. 단지 이것을 가지고 요것이 모양상 이러니까 요런 형태는 알렙이다라는 것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이렇게 상관없이 이런 필체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알렙이다. 알렙. 자, 그 다음에 벳이 벳. 벳 같은 경우는 다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 점 찍어요. 다시요. 기역하고 비슷하게 기역. 기역. 자, 그 다음에 김멜. 기멜. 기멜 보면은 저렇게 생긴 것대로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기멜. 다시요. 기멜. 그 다음에 달렛. 다시요. 자, 여기 보세요. 달렛하고 생긴 것이 레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기역, 이것도 기역 같죠? 그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요거는 직각, 요거는 좀 더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구분을 할 때, 달렛 같은 경우는 요것이 직각이구나. 레시 같은 경우는 요렇게 좀 돌아가게 뭔가 직각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 이제 구분이 되어져야 이것을 레시를 달렛으로 하게 되면 디귿으로 이제 발음할 것 아니에요. 이게 리을인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읽는데 차질이 있는 거죠. 오류가 생긴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런 것들이 눈여겨 보셔야 돼요. 아무튼 달렛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해하고 헷하고 차이가 있죠? 똑같이 이제 생긴 것 같아도 요게 틈이 있어, 틈. 여기 붙어 있죠? 붙어 있어. 붙어 있을 경우는 헷. 요거는 해. 헷하고 우리 한글로 표기할 땐 그냥 히읗 편의상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헷에 해당되어지는 한글 표기가 맞은 표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히읗 했는데 차이는 생긴 모양에 있어서는 여기가 이제 간격이 있고 붙어 있고 하나는 그냥 해 하나는 구분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해는 여기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verb. 다시요. verb. 자, 여기 verb은 verb. 자, 그러면은 또 질문이 나와요. 요렇게 생긴 것이 여기 봐, 여기.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거의. 차이는 요거보다 요게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좀 길죠? 이 끝글자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verb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보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돼요. verb. 자, verb. 예, verb. 자, 그 다음에 sein. 자, sein하고 verb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도 차이가 뭐냐면은 verb, sein은 요 뒤쪽에 꼬리가 좀 있어요. 자, 요거 sein. het. 아까 구분 되죠? 요거하고 해하고 het. 그 다음 tet 같은 경우는 자, 다시 합시다. 요거 하나, 둘. 뭐 이것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는 거는 크게 뭐 정설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없어요. 모양이 저렇게 되는데 tet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구분이 좀 어려워 가지고 초창기에 헤매시는 경우가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자, 요거는 tet는 위에 이제 떨어져 있죠. mem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떨어져 있어요. same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구분 자체가 tet 같은 경우는 위쪽이 붙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tet. 자, 그 다음에 yod.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calf. yod, calf. 다시요. calf. 이 calf하고 이 bet하고 또 이제 헷갈려 하셔요. bet 같은 경우하고 calf하고 다른 거는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요 부분이 거의 직각. half 같은 경우는 여기 둥그랗게 좀 둥글죠. 또 보면은 bet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금 이제 튀어나와요. 꼬리가. 그게 없어요. 이런 어떤 구분이 잘 되어져야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calf, half. half 끝글자 같은 경우는 그냥 밑으로 쭉 내려주면 되죠. half 끝글자, half. lamed. 자, 다시요. 적는 거 봅시다. lamed. 다시. lamed. 있는데, 뭐,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적기도 하고, 뭐, 좋아요. 생긴 게 여러 모양의 어떤 것들을 적을 수 있는데, 단지, 여기에 이제 딱 붙어 있지 않는다. 저는 그냥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적어요. 아무튼 이미지가 요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mem은 이렇게 적는다. mem 끝 글자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붙여서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눈은 다시요. 요 눈하고 요거 그 다음에 bet하고도 이렇게 헷갈리셔야 해요. 차이가 있습니다. bet하고 눈하고 bet. 자, 그 다음에 눈 끝 글자는 요 부분을 밑으로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사메흐가 나요. 사메흐는 자, 다시요.
다시 뭐 다 좋아요. 사메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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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메흐. 아인입니다. 아인, 아인. 자, 아인은 다시 아인. 다시요. 아인. 저기하고 뭐 비슷하게 적으면 돼요. 자, 패입니다. 패. 패. 패 같은 경우는 이 하프하고 비슷해요. 하프, 카프. 패.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요거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뭔가 꼬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카프 같이 생겼는 차이는 요거 차이예요. 요거 차이. 패가 요건 패고 이건 없어요. 요게 지금 글자체가 좀 크니까 이 구분이 되는데 글자체가 적어지게 되면은 카프인지 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아무튼 패.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패 끝 글자 같은 경우는 여기 봐 여기 내려오는 부분을 밑으로 내린 거예요. 좀 밑으로 좀 내려와 가지고 패 끝 글자 점이 없는 거. 자, 짜대 같은 경우는 짜대. 다시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요것도 글자체 가운데서 아인하고 상당히 헷갈려 해요. 아인하고 짜대하고. 아인하고 짜대하고. 한동안. 아무튼, 짜대는, 자, 요거, 짜대. 하나, 둘. 자, 짜대 끝 글자 같은 경우 요 밑부분을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짜대 끝 글자. 짜대. 자, 그 다음에 cough. 다시 cough.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cough. 그 다음에 rash. 달래다고는 구분된다 그랬어요. rash. 자, 그 다음에 보면은 sin이 sin. sin 같은 경우가 다시요.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뭐 어떻게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그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거. 요것이 요쪽에 있을 땐 점이 sin이 되고 요쪽에 있을 때는 shin이 되고 점에 의해서 sin, shin이 차이가 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탑의 탑. 요거하고 헷하고 헷. 요거하고 비슷해요. 요것도 구분이 썩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구분은 되는데 헷하고 탑하고 밑에 이게 요게 있죠. 요거 아무튼 모양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텟, 요드, 카프, 라메드, 멤, 눈, 사메흐, 아인, 페, 짜데, 코프, 레쉬, 신, 타브. 자, 그래서, 자, 이쪽 다시 보십시다. 알렙은 음가가 없다.
뱃은 비읍이다. 김멜은 이 명칭에서 기업, 달렛은 이 명칭에서 초성인 디귿, 해는 희업, 바보의 이제 모음, 바보에 있어서 비읍의 모음을 가지게 되면 바가 되고 비가 되고 부가 되고 배가 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음을 어떻게 이제 붙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